안녕하세요. 봉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그 가압승계 지원 제도 국세청에서 나온 자로 24년 4월에 나왔는데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자를 위한 이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 전체 한 1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압상속, 그다음에 가압증여, 창업증여 이런 부분입니다. 머리말인데요. 대내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건 국세청이에요. 상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압승계는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죠. 최근에 최대 600억,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이걸 또 확대했어요. 올해 말에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가압상속 공제제도, 그래서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가세 특례제도 있고요. 이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서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그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했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직접 1대1 맞춤형 가압승계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의에 대해서 쟁점별 문답 자료와 계산 사례도 수록했습니다. 24년 4월 거예요. 상증세 이해, 그다음에 납세 의무, 상속세 과세제도, 증여세 과세제도, 일반적인 거. 뒤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압 승계 지원 제도인데 먼저 가압 상속 공제, 그다음에 요건, 그다음에 사후 관리, 그다음에 가압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건데 사후 관리 이거 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압 상속 공제 제도와 가압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비교하는 거. 그리고 가압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많으니까 상속세에 대한 연부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가압 승계 시 중소기업 경우에는 납부 유예 신설인데 이 사후 관리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여 부분이 있고 앞부분은 가압 상속업 증여에 대한 납부 유예. 그다음에 기타 중소기업 중에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어요. 50억, 100억. 그다음에 중소기업 최대 할증이 있고 이게 9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은 가압승계 Q&A가 있어요. Q&A까지 간단히 언급할 건데 그다음에 가압승계 요건 검토표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 서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전체가 다 맥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 증여세에 대한 이해인데 상속은 사망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증여는 생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가압 승계란 것은 가압주가 해당 가압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압 승계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죠. 돌아가실 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고 그다음에 살아계실 때는 증여겠죠. 그런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상속인은 연대에서 납부하는 거고 신고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그다음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예국에 주소를 둘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일단 직계 비속 배우자가 1순위고 없는 경우는 이 순서대로 따라요. 그리고 배우자 경우는 1.5가 됩니다. 네, 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계 시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에 5억까지 재산처분, 채무부담 등이 사용처가 소명이 안 되면 최종 상속 재산가액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증여세가 나와요. 증여세는 생전에 하는 거고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을 하는 겁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183 이상 거수를 둔 사람이에요. 자, 부의거주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고 증여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자, 뒤에 이제 증여세 중에 이제 창업자금, 가압 승계 주식 증여 특례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증여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고 홈택스에 직접 신고를 해도 되고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자, 상속 증여세율 세액 계산에서 일단 상속세는 본래 간주, 그다음 추정했다가 채무를 빼고, 그다음 사전 증여가 있으면 더하고, 일단 상속공제, 가압상속공제도 됩니다. 그다음 간접평가 수수료 빼요.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피상속인의 경우는 10년 이내,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5년이죠. 그래서 배우 사이나 며느리는 5년, 그다음 손자도 5년이에요. 상속세율은 알죠? 30억 초과는 50%. 이게 높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이 된다고 하나요? 올해 말에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상증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데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연부연납 가산금 있고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개월 분납으로 가능합니다. 자, 물납제도가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요. 부동산은 괜찮은데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먼저 내고 여기 나왔죠. 비상장 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 주식 등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거. 납부할 세금이 한 30억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 30억 있다. 먼저 30억을 부동산 처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주식으로 한다는 거죠. 신고세액 공제에 3%가 있습니다. 늦게 내면 납부지원 가산세가 8.04%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예요. 이거는 많이 나온 건데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1년 2억, 2년 5억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본래 간주, 간주는 보험, 신탁재산, 퇴직금, 추정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비과세, 공익법원에 출연하죠. 자학재단 만들죠. 돌아가실 때 그건 빼주는 거죠. 사전증여 10년 이내에 상속 이내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속 이해자는 5년이죠. 여기다가 사전증여 안 해도 증여세 가세특례나 창업자금 이런 가압승계 주식이나 이런 부분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하는 거. 이것이 단점이죠. 감정평가수수료는 빠져요. 상속 그 평가수수료 공제. 그러나 저희 같은 회계사 세무상담 수수료는 빠지지 않습니다. 일단 상속할 때 세대를 생략한다 하면 30% 할증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20억이 초과되면 상속받은 게 40% 할증이 됩니다. 그 다음 신고세액 공제 3%가 있고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이 있고 일단 가압상속공제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10년 3억, 20년 400억, 30년 하기는 힘드니까 600억까지. 그 다음에 그 밖에 인적공제가 있죠. 그래서 그 일괄공제 5억입니다. 기초공제 2억 했다. 나머지 자녀가 많지 않으면 거의 5억분이 안 되죠. 자녀 한 6명. 근데 배우상 상속권자는 기초가 5억이고 기본이 맥시멈 3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금융재산. 이게 왜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명확하니까 2천만 원 빠지고 2천만 원까지 문제 없어요. 2천만 원 초과한 경우는 20%. 나머지 동거주택 공제는 6억까지 있어요. 증여세 세액 계산인데요. 증여세는 국내 모든 증여세는 더하고 그러나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만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는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이 있으면 빠지고 10년 이내 증여한 받은 게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내 한 번씩 한다는 게 그거죠. 배우자는 10년에 한 번씩 6억. 그리고 직계존속은 5천, 미성년자는 2천, 비속 5천,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죠. 6천 이내 혈족, 4천 인척. 그래 이게 또 10년간 부동산 평가 수수료는 빠지는데 세무 자문료는 안 들어가요. 세무 수수료는 세대 생략은 30% 할증료 동일합니다. 자, 증여세 계산 흐름들은 증여세에 모든 게 포함해서 가압증여 특례 경우는 빠지는 게 300억, 400억, 600억. 창업자금은 50억. 10명 이상 고용하면 100억까지 해서 10%.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압승계 재원, 승계 지원 제도는 크게 보면 가압상속공제, 그 다음에 가압승계된 증여세 특례, 그 다음 창업 특례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 300, 20년 400, 30년 하기 힘들기 때문에 600억이죠. 매년 20억 되겠어요. 지분은 상장은 20%, 비상장은 40%, 과거에는 50%, 30%인데 10년간 보유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 2년부터 가압에 종사해야 돼요. 가압 증여세 특례도 공제는 동일하고 10억 공제 후에 120억까지 10%, 초과는 20%예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가압 상속은 20년 물납,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10 플러스 10도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를 납부를 유예하는데 이렇게 되고, 자, 가압 상속 공제 제도가 있는데 10년 이상 영유한 중소기업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년. 그다음에 그래서 20년, 30년 하면 최대 600억까지. 그리고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뒤에서 언급을 할게요. 자, 가압 상속 공제 요건은 일단 10년이 돼야 돼요. 자,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5천억 미만이니까 5천억에 중심을 두고 업종도 제한이 있어요. 아무 업종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식 보유 기준은 40, 20. 대표이사,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인데 가압이 요구 기간은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 기간, 10년 중 5년 이상 기간에 대표이사가 있으면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천재지면 인재 사망하는 경우도 상속인은 가압을 받는 분인데 개시일 전 2년 이내 가압에 종사해야 돼요. 그리고 2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이 돼야 됩니다. 10년 이상 영유한 가압 요건은 이제 중견기업도 된다는 거죠.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 요건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건을 다 갖추는 거고 매출 기준도 있습니다. 5천원 미만이에요. 기업 이전 매출에 10년 이상. 해당하는 업종은 기본적으로 농업, 임업, 업, 강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 숙박점업, 음식업 되죠. 그런데 호텔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빵집 같은 경우는 또 음식점이 됩니다. 커피숍은 안 돼요. 정보통실업. 전문직은 안 됩니다. 가압상속, 가압증대. 이분은 뭐 개정 법률이랑 다른 업종인데 이것도 된다는 건데 안 되는 업종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중소기업에 대한 저특법인데 저특법의 특례 부분이에요. 자, Q&A가 나왔습니다. 자,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용역 수입이 전체 40%, 산불 진화 용역이 28%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 업종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냐? 둘 이상 사르다는 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별 수익금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역 수입이죠. 40%. 10년 이상 계속하면 돼요. 자, 100% 지분을 보유했는데 해외 법인의 매출을 포함하여 5천원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5천원 미만인데 해외 법인은 연결로 작성은 아니라 개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됩니다. 5천원 미만이면. 상장법인은 여러 관계기업이 있어요. 중견기업 매출이 5천억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개별기업, 연결이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로 상장에 보고서 보시면 돼요. 자,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한다 그러는데 출자 지분도 가압 상속 공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되기 때문에. 그다음 개인사업자든 영유하든 중 공장으로도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때 가압 영유기간은 어떠냐? 일부 사업용 재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유하는 것은 가압의 영속성이 유지된다고 보고 이 예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 전환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의료 제조업에서 식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대요. 자, 동일한 대분류 의료 제조업이나 식품 제조업도 의류하고 식품도 동일한 제조업으로 보기 때문에 용익기간을 합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에서 제조업으로 가는 것은 힘들고요. 제조업 음료업에서 제조업 자동차 부품은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10년 이상 용유하지만 부업종으로 도매업을 추가하는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압상속 공제가 가능하냐?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가압 영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특성계좌의 주식과 합하여 40%,
최대 주주인 상태를 유지하여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할 때로 하는 겁니다. 40%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인데 거주자에 되고 최대 주주에 대해 가압상속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한 명으로 제한해야 돼요. 피상속 요건은 아까 했었죠. 50, 10년, 10년 중 5년. 자, 34페이지인데요. 자, 피상속인이 전문경영과 각자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8명 대표이사 재직 후 8년 대표자직에 물러나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자 재직할 경우 가압상속 공제가 가능하냐. 가압 영위기관적 대표자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이렇게 8 플러스 5죠. 이게 연속 개념이 아니라 10년, 3개 중에 1개, 10년 이상 되면 되겠죠. 과거로 소급하여 5년 이상도 돼요. 개시로부터. 가압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하나. 상속 개시 현재 가압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가압 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걸로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분율은 계속 40% 이상 유지해야 됩니까? 피상속인과 그 특수한 주식을 합하여 100분의 40, 100분의 20인데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압 상속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50%, 30% 했으나 23년 1월 1일 상식 개수부터 수급하여 4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건 그 조세는 납세가 유리한 거는 소급해서 되는 거죠. 자, 상속 개시일적 2년 이내에 가압에 종사해야 돼요. 2년 전. 그리고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그 중견기업 경우는 가압 상속 재산의 상속 재산가액이 많으면 예재산이 납부할 세액을 2배를 추가한다. 주식이 있는데 주식보다 뭐 부동산이 강남이 많다. 그게 납부할 세액이 100억인데 강남 부동산이 200억이다. 이런 경우는 중견 기업이더라도 가압상속 공제가 안 됩니다. 10년 40%, 20%, 10년이에요.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압에 종사하는 경우 가압상속 강제가 가능하냐? 개시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했어요. 그럼 가능하죠. 전적으로 가압에만 종사할 경우뿐만 아니라 경업, 겸직, 공동대표, 각자 대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 잡을 해도 돼요. 내가 아들이. 갑을 3명의 자식의 공동상속 가능하나? 그 가압 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 지분인데 상속인 한 명이 해당 지역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가압 상속을 적용하였으나 10년 2월 5일 이후에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 모두의 자녀 2명에게 다툼이 있으니까 2명에게 나누어서 물려준다. 가압 상속 개정인데 10년 2월 5일부터는 2명 이상 가능하고 가압 승계의 경우도 20년 1월 1일부터 2명과 가능하다. 왜냐면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공동 경영하여 가압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가정하는 거죠. 가압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은 가압 상속 재산은 소득세법과 법인세 모두 개인 재산도 가능합니다. 개인 기업도 가능하고 법인 기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 기업들은 사무관 자산은 빼는 겁니다. 사무관 자산 뭐냐? 비하 사업용 토지. 그다음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 그다음에 대여금, 가제금, 가다 보유 현금 150% 추가. 그다음에 주식, 채권, 금융상품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가압승계 문제인데 이제 만주가 있는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했어요. 이제 5천주는 10년 미만 보유했어요. 15,000주인데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되어 15,000 모두 않는 주식 5천주도 여기서 파생된 걸로 보고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변경됐어요. 자, 업무에 대한 가직금, 임원직원에 대한 가직금 경우는 사무건자산에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동주택 사원아파트, 임대하는 사원용 아파트도 그다음 지역권에 설정된 사무관 금융상품도 다 사무관 자산이에요. 사원용 아파트도. 그다음 가소금으로 정기예금 보유했을 때 이 정기예금도 사무관 자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인데 22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200억, 300억, 500억. 근데 300억, 400억, 600억으로 바뀌었고 추가적으로 이걸 더블로 뭐 600억, 800억, 1200억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올해 말에. 자, 가압상속 재산이 700억일 때 어떻게 되냐? 자,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700억에서 상속인 자녀가 한 명이고 배우자가 없을 때 5억 빠지고 세금은 332억이에요. 자, 가압상속 공제를 했어요. 30년 이상 근무를 했고 자녀가 돌아가시 2년 전에 자녀가 들어갔어요. 그럼 600억 빠지죠. 또 5억이 빠지고 그럼 95억이고 세금은 결과적으로 41억만 되죠. 5년만 사후관리 잘하면 되죠. 그럼 세금을 291억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상 가압 상속 시 상속 공제인데 만약에 이제 뭐 두매업도 하고 제조업도 한다. 소매업은 50년, 50억. 제조업은 10년 하는 게 뭐 400억이다. 기업 가치가. 그러면 가장 긴 기업은 30년 하는 거는 600억까지 되잖아요. 얘만 먼저 50억 하고 10년 이상은 300억까지 되니까 합해서 350억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중견기업은 그 주식에 재산이 많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배. 자, 가압상속공제 신고서 제출해요. 하려면 중소기업 건투표. 그다음 10년 이내에 주주 현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업 무관 자산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가압승계 입증서로 주식 변동 사업 명세서, 법인 등기 등본 주주 명부, 그죠? 주식 평가 보고서, 비상장 주식, 사업용 자산 비율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가압 상속 공제 요건은 이거 다 충족해야 돼요. 이거 체크리스트로 보면 돼요. 주된 사업이냐, 업종 제한, 10년 이상, 뭐 조세 발단이나 예우 감사할 때 의정은 거절 안 된다. 자산 총액 5천억, 뭐 직전 3개년 평균 5천억 미만 중견기업도 독립성, 뭐 대기업 집단이 있으면 안 돼요. 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3개 중 하나 50% 이상, 10년 중 5년 이상, 그다음 10년 이상 합해서. 자, 주식 보유는 이게 소급해도 됩니다. 비상장 40%, 상장 20%, 10년 이상 이거 보유하면 되고요. 계속해서 보유해야 돼. 계속해서. 끊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는 계속이에요. 자, 상속인은 18세 이상, 2년 전에 가압에 종사해서 2년 이내에 대표자 취임해야 돼요. 모든 걸 충족해야 돼요. 이거는 중견기업은 2배를 초과하면 안 되죠. 자, 가압 상속 후 5년간 정상 승계 여부 사후 관리합니다. 5년간 사후 관리. 상당히 하지만 과거에는 7년이었어요. 근데 5년으로 하고 자, 23년 1월 이후 가압 승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 후 사후 관리가 과거 7년 하던 게 5년으로 소급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할 경우에 3.5%로 추징합니다. 자, 5년은 열심히 준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 가압용 자산은 40% 이상 처분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추징하는 거죠. 가압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종사하겠죠. 주된 업종을 변경. 대분류의 변경은 괜찮아요. 대분류의 변경은 평심의의 심의를 거쳐면 허용한답니다. 1년 이상 휴업하면 안 되고. 자, 중분류는 되겠죠. 전기차 충전지에서 자동차 부품도 되고 전자 부품 제조에서 산업용 오븐도 돼요. 그러나 제조업에서 도매업은 힘들겠죠. 자, 주식 등 상속받은 상속인이 지분이 감소하면 안 돼요. 지분은 당연히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정규직 직원이 90% 미달되면 안 돼요. 이거는 가압상속 경우에요. 가압층에는 없어요. 그리고 급여나 인원다 급여가 둘 중에 모두 해당돼야 돼요. 50%, 90%, 90에 미달되면 안 돼요. 이것도 끼려고 하고 있어요. 자, 합병 분할로 해서 하는 경우는 또 이런 계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후 의무 이익을 유발하더라도 추진되지 않는 뭐 정당한 사유가 있겠죠. 불가항력적인.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데 법률에 따라 수용, 협의, 매수, 국가지방단체 증여, 상속인의 사망, 그다음에 합병 분할, 그다음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뭐 군대 가거나 상속인 사망 이런 경우죠. 지분이 감소하는데 합병 분할들 조직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조직 변경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조직 변경은 주식 처분의 경우도 인정합니다. 그럼 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죠.
합병 분할을 하더라도 일단 40% 최대 주주가 돼야 되겠죠. 비상장에서 경우.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지방도 증여하거나 물납해서 하거나 뭐 상장 때문에 그러거나 부상으로 균등하게 감지하거나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일단 Q&A예요. 가압 상속 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다. 그러면 불강력적이잖아. 양도가 이상 금액이 상당하는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하여 대체 취득하면 이거는 이율과세 해준다는 거죠. 처분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그다음 기존 지분 18%, 가압 상속받은 지분 76%, 합계 94%예요. 자, 기존 주식을 꼬리표 달아서 5% 처분한다. 지분율 감소했죠. 이 경우는 최대 주주도 해당되잖아요. 처분 후에도 사후관리비에 해당되지 않죠. 자, 가압 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나중에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 후에 가압 상속 공제를 조금받은 거 아주 잘한 거죠.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를 5년에 정당한 소요 없이 가압 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그러니까 상속 공제를 받으면 사후관리 기간도 그 혜택을 해야 돼요. 뭐 고용 유지 요건 이런 거, 지분. 자,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Q&A예요.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를 합하여 해당 사업용도 옷수로 나눈대요. 근데 반올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압 사업장의 정규직 근무자로 근무하던 아들이 정규직 근무를 근무해요. 그럴 경우에 기준 고용 인원은 계산해요. 근로자. 그런데 급여에서는 너무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되는 날부터 정규 근로자에 빠진다는 거죠. 상속이라는 것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기준 총급여 계산 시에는 제외된다는 거죠. 가압 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에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 수는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피합병법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거죠. 합병 이후 가압법인의 사업부분에 속한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거죠. 합병하고 분할. 가압 상속공제 사후관리. 이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사후요건 검토표가 있어요. 가압 상속보다는 가압 증여가 간단해요. 사후관리가. 그러나 가압 상속공제는 이거는 큰 혜택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600을 빼주고 5년 사후관리만 잘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당 사유로 인한 미종사 기간이 있는지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5년간 대표자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가압용 자산을 처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처분 가액이 얼마고 처분 비율이 40% 이상 처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압 종사를 2년의 대표자 취임해서 효업이나 폐업하면 안 되죠. 지분이 감소하면 안 돼요. 불가항력적 이해는. 고용도 70%가 아니라 90% 이상 요건을 해야 돼요. 2년, 5년간, 3년발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이 돼야 되고 정규직 근로자, 그 다음 조세 폴탈은 안 되고 외부 감사 때 의견 거절 받으면 안 돼요. 자, 가압 상속 재산의 양도세 이유가 아까 같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납부로 이유과세 하는데 이 부동산을 팔 때 다른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돼요. 그럴 때 이율과세 해준다는 거죠. 나중에 처분할 때. 사후관리 위반, 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을 한다. 그럼 상속세를 추정하겠죠. 이율과세 부분도. 일단 두 번째는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거예요. 자, 600억 한도로 10억 공제하고 자, 10%, 120억까지 10%, 초과분은 20%예요. 자, 증여자 사망하면 나중에 가압 상속공제로 가면 돼요. 개정제는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늘었어요. 60억에서 120억, 20%. 연부 연납 기간도 5년이었는데 15년. 그 다음에 중분류에서 대분류. 상당히 큰 거예요. 일반적 증여와 가압 승계 증여 특례로 비교하고 사업 관련 자산 비율이 100%일 때 어떻게 되냐 보면 일반 증여의 경우는 70억을 했어요. 그러면 쭉 0.5, 69.5, 세금은 29억이 되겠죠. 신고세 공제는 있겠죠. 그러나 특례 적용하면 70억인데 10억이 빠지고 60억까지 10%잖아요.
120억까지 10%, 6억이 되겠죠. 그럼 세금이 23억이 감소가 되죠. 그러나 나중에 상속세에 들어가지만 상속 공제를 받으면 돼요. 자, 주식 증여 가격이 600억이다. 이제 맥시멈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세금은 286억 나와요. 그러나 특례를 적용하면 10억이 빠지고 120억까지 10%, 120 초과가 20%니까 106억이 나와요. 그러면 180억이 절세가 되죠. 그러나 나중에 상속에 포함되지만 가압상속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가압승계단 증여세 같은 특례는 개인은 안 돼요. 법인의 주식이죠. 그래서 유한해서도 되겠죠. 개인사업자,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는 안 됩니다. 수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다음 가압 주식이죠. 그 다음에 지분은 100분의 40, 상장 배분은 100분의 20입니다. 신고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가압 승계에 대한 증여세 가세 특례인데 10억을 공제하고 120억까지 10%, 추가는 20%예요. 이거는 업무부가자비 비율은 빠지는 거죠. 일반적인 재산과 증여세가 특례가 적용되는 가압승여 특례는 합산하지 않아요. 따로 국밥이에요. 10년의 증여분은 상속세 가액에 합산하지만 일반 재산은 10년까지만 합산하죠. 그러나 증여세 가세 특례는 20년 후에도 합산이 되는 거죠. 이게 단점이죠. 나중에 차익이 났더라도 환급하지 않고. 자, 일반 증여와 가압승여 증여세 특례예요. 일반 증여는 5천만 원 빠지고 10억이 빠지고 한 10%, 20%, 600억 한도로 120억까지. 그러나 10년까지만 합산이 되고 이거는 무한대 합산이죠. 자, 1인이 모두 증여한 것을 본다고 안 부담 돼요.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세특례 적용 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 등의 상장의 경우는 또 합병 이런 게 있을 경우는 특례를 다시 계산한 거죠. 창업자 겸 가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1인이 먼저 했으면 다른 주주 B가 가압 증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40, 20을 하더라도 자, 동시 증여 시 자녀 A에게 300억 똑같은 날 B에게 200억 한 사람이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500억 했잖아요. 자, 500을 돌리는 거예요. 증여세니까. 그래서 30년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 89억 나오죠. 그냥 120억까지가 10%, 120 초과가 20%니까 신고세금 없죠. 그 순차 증여를 볼게요. 그럼 안 분하면 되겠죠. A하고 B에. A에게 300억, 그다음 B에게 아들 B에게 200억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 이제 합산이 되겠죠. 추가 합산. 300억까지는 먼저 구하면 세금 46억. 자, 200억까지 합해서 500억 구해요. 그럼 200억에 20%니까 한 40억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합산이 되니까 이제 10억 빠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6억이 되는 거네요. 기납부 빼고 43억. 자, Q&A인데 부모로부터 각각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모두 가압승계 증여세 가세특례.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받고 가압승계한 후 가압승계 당시 상증세 22조 2항에 따른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로부터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한테 받는 경우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애매하지만 자, 그 증여일 전에 대표자를 취임한 이후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가세 특례. 증여일 전에 대표자 취임해도 가능합니다. 부친이 가압 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주식 보유 요건을 제외한 가압 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 가압 상속 공제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 개시 현재까지 피상속에 보유하는 거 보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21년 1월 이후에 가압상속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 종료일은 26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아니라 소급해서 5년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죠.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설립 후 30년 이상 제조합을 영유한 A가 가압승계를 하는 경우 자, 지분이 100%예요. 그 다음에 일주당 평가액이 100만 원인데 주식수는 10만 주예요. 사업 무관 비율은 40%로 계속 유지합니다. 15년 후에 이제 기업 가치 돌아가실 때 기업 가치 상승분이 200만 원일 때요. 일단 24년 4월 1일에 100%를 자녀에게 가압증의 특례로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당시 100만 원으로 평가했으니까 10만 주니까 1000억이죠. 특례를 적용하면 600억이 되고
사무관 비율이 40%니까 이건 400억이 되죠. 이거는 그 특례 증가 되는 증여세 특례로 해서 106억이 나와요. 120억까지 10%, 초과는 20%. 자, 이거는 일반 증여가 되죠. 5천만 원 빠지고 따로 국법이니까 399억이 되면 일단 세금이 183억이 나와요. 그러면 합해서 295억이 나옵니다. 자, 15년 후에 상속이 됐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가압 상속 공제로 가능한 거죠. 자, 가압 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가압 상속 공제는 기존의 증여 특례 재산을 600억을 대고, 자, 총 상속액은 1,600억인데 일가공제 5억 빠지고 가압 상속 공제는 600억인데 이 중에 5억을 빠져서 599억이 되죠. 그러면 과거에 낸 증여세 공제는 106억은 빠지지만 그 전에 증여세 낸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낸 세금 환급하지 않으니까 295.3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가압 상속만 적용한다 봐요. 제가 그 당시 판가는 2천억이에요. 600억 빠지죠. 5억 빠지죠. 1,300억이니까 672억을 내야 돼요. 이 차이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거를 가압 증여 특례를 안 하고 가압 상속 공제 적용을 안 받고 미적용한다. 그럼 600억 그대로 증여 특례가 돼요. 그래서 600억을 누진세로 과세한다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증여한 거를 누진세로 과세하면 자, 산출세액 292억이고 106억은 빠지죠. 신고세 공제를 해주겠죠. 476억이죠. 그래서 가압 증여에 가압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하다. 가압 상속만 주가가 오를 때는 가압 상속만 적용보다는 미종 이용도 가능하겠죠. 미리 가압 증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증여유 큰 폭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유리하다. 그러나 미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가압증여 과세 특례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신고서 제출인데 10년간 주주 명부는 주어야 되죠. 자, 사업 무관 비율을 알아야 되니까 사업용 자산 비율, 주식, 주주 명부, 법인 등기 동보,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 검토인데 법인 사업자 여부, 그 다음에 10년 이상 주된 사업이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 부정, 자산 총액, 그 다음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증여자 요건 아까 쭉 나와 있죠. 비상장, 사시 모두 항목이 충족돼야 돼요. 자, 증여세 과세 특례도 사후 관리합니다. 안 할 경우 2.2%, 5년 사후 관리, 상속과 동일해요.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고 기한까지 이제 증여하고 신고 기한까지 가압에 종사하면 됩니다.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면 안 되죠. 62페이지네요. 맞네요.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안 되고 증여세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아까 앞자고 동일해요. 상속하고. 자, 가압승계 증여세 사후 요건을 검토하는 건데 5년 검토, 가압 종사 여부, 수증자 지분 감소 여부. 그다음 고용 유지나 그다음에 사업자산 매각에 대한 건 없죠. 그래서 가압 상속 공제와 가압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비교하는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최대 600억까지 사후죠. 그다음 사전이고 중소 중견기업 매출 5천억이 중요합니다. 자, 10년, 20년, 30년, 300, 400, 600 동일해요. 기본공제는 0인데 여기는 10억을 빠지고 세율은 10에서 50%인데 120 이하 10%, 120 초과 20%예요. 일상적 요건은 지분 최대 주주 엔드, 지분 40%, 상장 20%예요. 그다음 기간은 5년, 5년 사후관리. 그다음 대분례 변경 허용합니다. 자, 근로자 수가 총급여나 근로자 수가 5년 평균 90% 유지가 돼요. 사후관리 엄격합니다. 사업용 자산은 40% 이상 처분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가압 증여는 없어요. 고용과 자산이. 자, 상속받은 증여받은 지분을 유지해야 되겠죠. 자, 납부 이후의 선택은 중소기업 가능해요. 자, 10년 거치 10년, 10 플러스 10이 되는데 20년, 15년인데 이거는 거치가 없어요. 자, 가압상속재 재산에 대한 세금 반영과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요. 연부연납은 나누어서 낸다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 그 연부연납은 신청해야 돼요. 2천만 원 추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되죠. 신청하고 서면을 통보받고 허가 통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 담보를 제공하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나중에 제가 이걸 첨부를 할 테니까 보고 참고하세요. 자, 연부연납 취소도 하겠죠. 돈이 많이 있으면. 자, 가압상속 후 연부연납은 10년 거치 10년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0인데 한 번 내고 하기 때문에
21번 내는 거죠. 20년간. 그 다음에 연부연납 기간은 가압상속재산 같은 경우 50% 미만의 경우는 10년간 분할납부, 50% 이상은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과거에는. 그러나 이거 다 없어지고 이제 20년간 분할납부고 10년 거치도 가능하다. 일반 상속은 이제 5년 이전에, 10년이죠. 일반 상속 10년. 그러나 이제 증여세는 가세특례는 15년. 연부연납은 가산금이 있어요. 가산금이 2.9%에서 지금 3.5%, 이제 1.2, 2.9, 3.5%인데 제안은 그렇지는 지금 1.2로 연부연납을 해드렸어요. 지금은 이자율이 높아서 높죠. 자, 가압승계시 납부유예제도인데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팔 때까지 상속인이 팔 때까지.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있겠죠. 이렇게 좋은 혜택인데. 그다음에 기준 이용 총 급여 70%. 앞에 가압 상속의 사후관리 5년은 90%였죠. 근데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나중에 팔 때까지 하는 거니까 70%죠. 납부유예, 증여세 납부유예 다 있습니다. 중소경우에. 근데 고객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데 이제 뭐 담보도 제공해야 돼요. 납부유예 사후관리도 하겠죠. 이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납부유예를 많이 안 하니까. 뭐 그럴 바에는 연부연납을 하는 게 낫겠죠. 감전 40% 처분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쭉 넘어갈게요. 뭐 이건 70% 인원 고용유지 조건이 있었죠. 가압상속이나 가압증이나 동일합니다. 납부유예는 자기 하기 싫으면 취소하겠죠. 재허가 신청을 하는 거고 납부유예. 자, 기타 중소기업 중에 지원제도 중에 중요한 게 창업자금 증여세 가세특례예요. 자, 창업증여 가세특례는 조법 30의 5에 있습니다. 5억을 빠지고 50%까지 10%. 2년 내 창업해야 돼요. 4년 내 자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돌아가실 때 상속세 값에 들어갑니다. 자, 요건을 충족한다. 10명 이상이면 100억까지 한도로 해줍니다. 18세 거주자, 그다음 부모가 살아가 돌아가시면 조부모도 가능해요. 60세 이상.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주식이나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현금, 상장 주식. 그러니까 만약에 비상장 주식은 안 되겠죠. 소액주 상장 주식은 비과세니까. 과세 특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창업을 보지 않는 거는 많이 하는 거죠.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 그다음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모든 자금을 사용해야 돼요. 자, 창업자금 특례도 음식점은 되겠죠? 앞에 나왔죠. 그러나 전문 서비스업은 안 돼요. 저희 같은 회계사도 안 되고 세무사도 안 되고 변호사도 안 되고. 그다음 이런 거 사업관리, 사회복지, 뭐 학원도 됩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엔 관광숙박업, 호텔, 모텔 이거 되는 거죠. 가세 특례의 세부 내용은 10년 이상 신규 고용하는 거는 100억까지 해줘요. 10% 세율. 크죠? 그러나 증여세 가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에 산입합니다. 부모가 미래 상속세 예산이 없다 그러면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압승계 가세 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안 하면 가산세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제일 좀, 뭐, 셋 중에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창업 후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가족등록에 해당되지 않죠. 창업하기 전에 받아야죠. 근데 뭐, 동일한 A 장소의 주유소, B 장소의 주유소 하는데 이것도 공정업계이기 때문에 창업하지 않습니다. 자기 건물, 임대 건물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로 시점을 하는 경우에 가족등록이 안 돼요. 창업자금 증여받아 1년 이내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창업자금의 가시특례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면 5억까지. 50억. 그다음 사업자 등록 후에 60세 이상 부모로 하는 경우는 증여세 가시특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안 하면 2%씩 2.2로 추징하고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받고 나서 그다음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든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추징하죠. 이것도 뭐 증여세 추징 시 이자 상당을 가산하고 창업자금 Q&A인데요. 사업자 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 시설을 마련한 경우 등록 후 증여는 안 되는 거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가세 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돌아가셔도 사후관리를 지키지 못한 경우는 증여세 추정 신고할 예정이며 신고의 세액 공제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아요. 창업자금 증여세 가세 특례 적용 후 매출액 증가의 경우에 퇴업업 포괄 양수도로 범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창업자금 증여세 가세 특례와 가압승계 증여세 가세 특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18세 이상인 건 다 비슷하고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그 다음에 특례 신청이고 5억 빠지고 10%, 그 다음에 10억 빠지고 10%고 그 다음에 승계는 120억까지 10%, 120 초과는 20%죠. 그 다음에 5년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특례인데 중소기업과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의 주식 안에서는 상주법 최대주 할증평가를 안 해요. 이 부분 쭉 하는 거. 올해는 뭐 상장 주식도 안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이거는 법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속세, 자진납부세 계산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국세청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가압상속공제 신청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증여세, 가세특례, 그 다음 창업자금, 가세특례 신청서도 있겠죠. 자, 101페이지죠. 그 다음에 가압승계 주식 증여세 가세특례 적용 신청서가 있어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 신청서가 사용 내역서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책은 24년 4월에 난 거예요. 거의 104페이지를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가압승계 지원제도인데 국세청 자산가세국에서 상증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리거나 링크를 해줄 테니까 다운로드 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립니다.